안녕하세요. 행운파파입니다. 주말 동안 금은 가격 폭락 때문에 걱정 많이들 하셨죠? 안전 자산이라더니 어떻게 하루 만에 이럴 수 있나 싶으실 거고요. 지금 금과 은 시장은 그야말로 자산 삭제 수준의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걸 촬영하는 시간에 보니 지금 금값은 온스당 4,600달러 선이 무너졌고, 특히 은은 무려 30% 넘게 폭격당해 75달러대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1980년 이후 최악의 폭락이 2026년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단순히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걸까요? 그것도 맞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아주 거대한 정치적, 경제적 매둘기 시나리오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핵심 통찰을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케빈 워시의 지명이 가져온 역설적인 공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으로 시장에서 비둘기파를 예상했는데 상대적으로 제도권 인사인 케빈 워시를 지명하면서 연준 독립성 훼손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은 이제 연준이 정치 논리에 휘둘려 무차별적으로 돈을 풀지 않겠구나라고 판단하며 달러로 몰려갔고, 그 결과 금과 은이 직격탄을 맞은 거죠. 두 번째는 은의 배신과 마진콜의 도미노입니다. 왜 금보다 은이 3배나 더 박살났을까요? 그건 은이 금과는 다르게 태양광이나 반도체 공장에서 쓰이는 원자재 성격이 워낙 강하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꺾일 것 같으니 원료 수요부터 죽어버린 거죠. 여기에 강제 청산까지 터지면서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은은 이제 끝났다는 주장에 대한 강력한 반론, 즉 공급 부족이라는 팩트도 함께 체크해 볼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데칼코마니 분석입니다. 1980년 헌트 형제 사건과 현재의 마진콜 사태가 무엇이 닮았고 무엇이 결정적으로 다른지 대조해서 지금이 손절의 타이밍인지 매수 기회인지 그 변곡점을 정확히 짚어드릴 겁니다. 자, 우선 이번 폭락의 도화선이 된 케빈 워시 지명 이야기부터 해보죠. 사실 시장은 그동안 트럼프가 예스맨을 앉혀서 금리를 무조건 낮출 거라고 베팅했습니다. 그 기대감이 금값을 5,500달러 위로 끌어올린 동력이었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케빈 워시라는 과거 양적 완화를 비판했던 원조 매파가 등장한 겁니다. 달러 인덱스는 즉각 97선을 위협하며 치솟았고, 달러와 거울처럼 움직이는 금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꼬꾸라졌습니다. 물론 여기서 반론이 나옵니다. 워시는 결국 트럼프가 지명한 사람이니까 결국엔 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시각이죠. 실제로 월가 일부에서는 그를 매의 탈을 쓴 비둘기라고 부릅니다. 트럼프의 신뢰를 얻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협조하면서 동시에 대차 대조표를 축소해 장기 금리를 안정시키는 묘수를 쓸 거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당장의 패닉입니다.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선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수익이 난 금부터 던지고 보자는 심리가 강해진 거고, 이게 개인들이 대응할 틈이 없이 초속으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특히 은 시장은 더 처참해하죠. 은은 금보다 시장 규모가 작고 레버리지 투자가 많아서 가격이 조금만 빠져도 증권사가 물량을 강제로 파는 마진콜이 터지기 쉽거든요.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은 시장에서 벌어진 일이 바로 이겁니다. 가격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허점이 하나 더 있어요. 은 가격이 30% 빠졌다고 해서 은의 실질적인 수요가 사라진 걸까요? 태양광 패널과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은의 산업용 수요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폭락은 경제 펀더멘탈의 붕괴일까요? 아니면 수급이 꼬인 일시적인 발작일까요? 주위에서 은은 금보다 더 크게 간다는 말만 믿고 고점에 들어갔던 분들에겐 지금 이 상황이 그야말로 강제 청산의 지옥일 겁니다. 금이 11% 빠질 때 왜 은은 하루 만에 30%가 넘는 36달러나 폭발하듯 주저앉았을까요? 2월 2일 오늘 확정된 수치를 보면 은 선물 가격은 온스당 78달러 선까지 밀렸습니다. 장중 최고점이었던 121달러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자산의 3분의 1이 순식간에 증발한 셈이죠. 그 이면에는 은이라는 자산이 가진 독특한 성격과 CME 그룹의 증거금 인상이라는 잔인한 방아쇠가 있었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니 거래소는 단 사흘 만에 2차례나 증거금을 올리는 초유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적용되는 인상폭을 보면 불과 사흘 전인 11%였던 증거금을 단숨에 1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담보 비율로 따지면 무려 36.4%가 급등한 건데
이건 시장에서 빚내서 버티는 사람들 다 나가라는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한 레버리지 물량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은값이 하루 만에 30%가 넘게 증발해 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마진콜의 공포이고 1980년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헌트 형제의 실버 목요일 사건이 2026년 오늘 우리 눈앞에 데칼코마니처럼 재현되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인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냉정하게 논리적 허점을 짚어봐야 합니다. 과거와 똑같으니 이제 은은 끝났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강력한 반론이 존재합니다. 1980년대에는 투기 세력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며 거품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AI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는 은의 수요는 실체가 있는 산업적 요구라는 점이죠. 즉, 지금 폭락은 은 가치가 훼손되었다기보다 과도하게 껴안았던 빚 레버리지가 강제로 청산되는 과정에 가깝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품이 빠지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시장이 건강해지는 신호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많은 분이 중앙은행들이 사주니까 결국 버티면 승리한다고 믿고 계시죠. 실제 중국과 신흥국들은 달러 패권에 맞서기 위해 금을 미친 듯이 사모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 하나 더 있어요. 아무리 금이 좋아도 오늘처럼 달러 인덱스가 97을 돌파하며 달러 가치가 수직 상승하면 중앙은행들도 매수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도 결국 수익률을 따지는 투자자이기 때문이죠. 지금처럼 시장에 피바람이 불 때는 그 거대한 중앙은행들조차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며 발장을 끼고 관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중앙은행이 내 물량을 받아주겠지라고 기대하며 무작정 버티기엔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마진콜의 하락 압력이 너무나도 거세다는 게 차가운 현실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이면의 진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달러 의지와 시장의 과도한 낙관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발생한 거대한 변곡점이지만 이 폭락이 영원할 수 없다는 점이죠. 단순히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덥석 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먼저 인지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 잔인한 게임의 설계자가 던지는 다음 수가 무엇인지 미리 읽어내야 하는 겁니다. 과연 이 폭락의 끝에서 우리가 잡아야 할 진짜 신호는 무엇일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아야 하나, 사야 하나, 아니면 끝까지 버텨야 하나입니다. 우리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보죠. 현재 금 가격은 온스당 4,600달러 선에서 피말리는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시간 차트를 보면 지난 상승폭의 되돌림 구간인 4,400에서 4,600달러가 강력한 심리전 마지노선입니다. 만약 케빈 워시 지명자가 3월로 예정된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면모를 너무 강하게 드러낸다면 일시적으로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지점은 오히려 기관들의 대기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강력한 리빌드 구간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대한 반전 시나리오가 하나 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약달러를 통해 미국의 수출을 늘리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매파적인 케빈 워시를 앉혔을까요? 이건 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고 거대 투기 자본의 힘을 빼기 위한 일시적인 충격 요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워시가 의회 청문회 과정에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지만 미국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식의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공포는 순식간에 역대급 박앤셀로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투자자분들을 위한 최종 전략은 공포를 분할하는 기술입니다. 지금 당장 바닥이다 하고 전 재산을 금, 은에 쏟아붓는 건 도박입니다. 하지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실물 자산 비중을 15% 내외로 채우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금값 4,500달러, 은값 70달러 초반까지 구간을 넓게 잡고 3회 이상 나눠 진입하는 거미줄 매수 전략이 유효할 겁니다. 은은 변동성이 워낙 크니 금보다 더 보수적으로 분할 매수의 간격을 넓게 가져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팽팽합니다. 워시 체제에서는 고금리가 고착화될 것이고 이자도 안 주는 금과 은 시대는 저물었다는 주장이죠. 맞는 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달러가 가장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미국의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 규모를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계속 고공행진하면 미국 정부 자체가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어느 시점에는 다시 유동성을 풀 수밖에 없고 그때가 되면 오늘 우리가 차트에서 보고 있는 이 깊은 골짜기는 나중에 보면 아주 작은 V자에 불과했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결국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정보력이 부족하고 심리가 약한 개미들의 물량을 거대한 자본과 각국 정부가 흡수하는 잔인한 게임인 겁니다. 여러분은 이 게임에서 패자가 되어 소중한 물량을 넘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영리한 생존자가 되시겠습니까? 지금은 차트를 끄고 잠시 숨을 고르며 시장이 던지는 공포라는 미끼를 냉정하게 분석해야 할 때인 겁니다. 오늘 제가 짚어드린 실시간 수치와 이면의 정치공학적 흐름을 잘 복기해 보세요. 시장은 언제나 공포의 끝에서 새로운 부의 기회를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케빈 워시가 정말 금값을 잡으려는 트럼프의 설계일까요? 아니면 결국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위장된 매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